칠레는 남북으로 뭐 아까 4,000km 이렇게 길게 뻗은 지형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비롯한 물류 수송을 대부분 트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트럭 노조의 파업은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CIA가 약 800만 달러, 지금 시세로 보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것을 투입하면서 칠레의 파업 사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머. 노조 파업. 대박이다. 아니 트럭 노조를 파업시켜버리는 거는 너무 세다. 이거 영화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택배사 파업시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그런 작전이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CIA는 또 칠레 신문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문. 그래서 생필품이 부족해질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필요한 것 다 사러 가가지고 실제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어요. 이런 그 기사 한 개씩 보시면 빵을 만들 밀가루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알렌데는 이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내면서 알렌데 정부를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종 비밀 공작이 계속되면서 칠레의 혼란은 가중됐겠죠. 그리고 알렌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알렌데 대통령은 칠레 육군의 참모총장으로 이 인물을 임명하게 됩니다. 누구지? 바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습니다. 알렌데 대통령이 보기에 피노체트에 대한 군의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요. 직무를 충분히 잘 수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 불과 2주일 후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왜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CIA의 지원을 사실상 받아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발등이 찍힌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antiago, 11 de septiembre de 1973. 작전. 이게 일종의 작전명이었을 겁니다.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 어떻게 궁을 폭격을 하냐? 어머, 그게 말이 돼? 어머, 어떡해. 아니, 민간인에게도 공격을 했다고요? 아니 가래. 이걸 몰랐네.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네. 막장인데요? 무섭네요, 무서워. 와, 그냥 진짜 막 가자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쿠데타 세력이 쳐들어오는 바로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알렌데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저기서는 퇴야 돼요. 알렌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싸웠어.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지? 알렌데는 이 쿠데타 세력에게 점령되지 않은 국영 라디오 방송과 전화로 연결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용인지. La última oportunidad en que me pueda dirigir a ustedes. Tienen la fuerza, podrán avasallarnos, pero no se detienen los procesos sociales, ni con el crimen, ni con la fuerza. La historia es nuestra y la hacen los pueblos. ¡Viva Chile! ¡Viva el pueblo! ¡Vivan los trabajadores!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순교자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이 비장한 연설 후에 아엔데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보시면 아엔데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아엔데 대통령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CIA의 지원과 칠레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칠레의 첫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3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CIA에 지원한 그 피노체트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 대통령이 되어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간이나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펴면서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와, 장기 정권. 그럼 피노체트가 칠레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뭘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숙청, 그렇지. 예, 맞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날로부터 약 2달 동안 피노체트가 칠레의 국립경기장 산티아고에 시민 약 2만 명을 잡아들였다고 하고요. 우와. 2만 명.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거나 또 반대파로 지목돼서 일부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테러네. 그렇죠.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할 수 있고 반대파에 대한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전을 실행하는, 그래서 악명을 떨친 기구가 바로 칠레의 디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에게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있었다면 피노체트에게는 디나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가능한데요. 이 디나는 피노체트의 반대파, 특히 노동운동가나 또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색출하는 일까지 뜬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국 각지의 강제 수용소랄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피노체트는 이런 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수부대, 예컨대 죽음의 순례단 이런 이름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반체제 인사들을 이제 체포하고 살해하고 그 시신을 헬기에 실어서 이곳저곳에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아까 17년이라고 했는데요. 피노체트 독재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국민의 수가 약 3,200명 정도 선으로 추정이 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았겠죠. 아이고.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바람에 칠레에 저렇게 비극이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뒷수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예.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닉슨 대통령과 그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나눈 통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함께 볼까요? 통화도 공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쪽에는 중요한 사항 없나요? 별다른 건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되었으니 피를 좀 보고 있죠. 별일 아닌 게 아닌데요. 제 말은 축하해야 한다는 소리죠.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는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잊어버립시다.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이상한 정부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 소름 끼쳐. 그게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아니네요.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칠레인들이 겪는 비극이랄까 이것에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듯 보이죠. 다만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통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점에 사실 닉슨 대통령은 엄청난 추문에 휩싸여서 추락하고 있었어요. 바로 닉슨의 정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후속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1972년 6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의 선거본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그것을 도청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거기에 동원된 게 바로 전직 CIA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난 추문 때문에 닉슨은 1974년 8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미국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CIA 활동 역시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알면 안 되는, 정말 들으면 불편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CIA는 뭐 권력의 개라는 말도 나오고, 뭐 범죄 기관, 뭐 조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그때예요. 하지만 1981년에 이 인물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CIA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인물이 누굴까요? 198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은 철저한 보수주의자 또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정확한 표현이죠. 보수의 아이콘. 이런 레이건의 태도를 풍자한 만평 하나가 있는데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소련은 뭐 거의 뭐 이불 왕국이네. 잘 보셨습니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굉장히 적대시했죠. 또 그런 태도를 나타내듯이 캘리포니아 쪽,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카우보이. 카우보이 옷을 입고 당장이라도 총을 빼들 것 같은 것처럼 묘사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중앙 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혹시 누군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누구야? 아까 봤던 분 아닌가? 바로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림 잘 그렸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겼네. 1970년대 말까지 니카라과에서는 소모사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무려 43년간이나 가족 독재를 펼친 건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 가족 독재에 반대하는 대중혁명을 주도했고요. 그 세력을 가리켜 산디니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에 소모사 가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소모사 시절과는 다른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레이건은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전쟁 계획을 승인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서명 있어요.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 공작을 니카라과에서는 펼쳤을까요? 정규 산디니스타 군을 공격하여 방어 태세로 몰아넣는다. 산디니스타의 주요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헬리콥터, 항공기, 탱크, 장갑형차, 수송차, 포병 및 수송에 집중한다. 이거 진짜 공식 승인이네. 예. 자, CIA는 그렇게 산디니스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접촉해서 자금과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세력은 콘트라라는 반군 단체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레이건으로서는 콘트라를 지원해서 산디니스타,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우와. 그래서 콘트라는 온드라스, 가까운 나라인데요. 작전 기지를 두었고요. CIA의 지시에 따라서 산디니스타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테러 행위들을 벌였는데요.
콘트라가 니카라과의 코아빠라는 마을을 공격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을 다 광장에 모여놓고 정부를 도왔다고 뭐 의심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총살. 네.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콘트라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사실 알면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콘트라가 마약 운송, 유통 뭐 여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콘트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종의 마약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데 이제 또 가담한 것입니다. 또 저쪽이 마약도 유명하니까. 그렇죠. 코케인. 그 판매 수익은 콘트라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겠죠.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네. 마약과의 전쟁 그런 캠페인 하지 않았나요? 영부인이랑 같이? 맞아. 정확히 맞습니다. 뭐지 그럼? America has accomplished so much in these last few years. What we've been able to achieve has been done with your help. Now we need your support again.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Thank you for joining us. 근데 CIA한테는 그걸 묵인하게 해줬다고요? 일종의 이중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레이건의 말하는 생각 속에는 바로 공산주의의 퇴치가 마약의 퇴치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CIA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괜찮나요? 이거 CIA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문서도 다 지금 공개됐으니까. 비밀 문서였다가 해제된 문서에 기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뤄도 되는 거죠? 우리가 피해 나갈 구석은 있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괜찮나 싶네요. 그런데 레이건의 이런 은밀한 행보가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랐고요. 레이건의 이런 개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1982년 12월에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당시 하원 표결이 무려 411대 0. 411대 0. 뭐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표차였죠.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미국 하원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거. 과연 레이건이 멈췄을까요? 멈춰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멈췄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레이건은 의회를 피해서 의회 몰래 콘트라를 지원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결국 드러나기로는 한 달 뒤인 1983년 1월 니카라과 동부 해안 쪽에 5개 항구에 폭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폭발은 누구 때문이다? CIA의 비밀 요원이 설치한 폭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까 안경 쓴 인물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레이건이 니카라과에서 추악한 전쟁, 아주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합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종의 전쟁 행위다라고 판결하면서 니카라과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결국 레이건의 니카라과 지원 정책, 콘트라 지원 정책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압박을 주면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는 그 콘트라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활동을? 그만해야죠. 하지만 레이건은 비밀 공작이라는 게 제동을 뭐 걸리자 그럼 뭐 비밀 공작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와우. 합법적으로 지원? 그러려면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겠지. 맞습니다. 레이건이 직접 TV와 라디오에 나가서 콘트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We have an obligation to be of help where we can to freedom fighters and lovers of freedom and democracy from Afghanistan to Nicaragua. They are the moral equal of our founding fathers and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rench resistance. We cannot turn away from them. 뭐라고요?
건국의 아버지들 것 같다고요? 말하자면 이제 좋게 선전하고 포장하는 셈인데요. 이 캠페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은 콘트라를 비교적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워낙 국방부에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1억 달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1억 달러. 예. I don't believe there's a majority in the Congress or the country 1986년 that 6월에 counsels passivity. 결국 이 레이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콘트라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 셈이죠. 대놓고 하네.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대단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더 있어요? 예, 바로 소식의 진원지는 멀리 레바논에 있는 한 신문사였습니다. 레바논에 아쉬시라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 신문이 1986년 11월 초에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몰래 무기판 돈으로 니카라과에서 반군 단체를 지원했다라고 이란?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레바논이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또 니카라과가 나오고 많이 꼬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레바논의 이슬람 과격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가 있었는데요. 헤즈볼라가 30명을 인질로 잡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란에게는 그럼 나름대로의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기를 판매할 테니까 인질을 석방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란은 당시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직접 테러 국가로 규정한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이중적인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The United States gives terrorists no rewards and no guarantees. We make no concessions. We make no deals.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1987년 5월 초부터 석 달간 이란 콘트라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합니다. Every time an American hostage was released, last September, this July, and again just this very month, there had been a major shipment of arms just before that. Are we all to believe that was just a coincidence? How can you justify this duplicity? Could you explain what the Israeli role was here? 레이건 대통령은 이 폭로를 그러면 그냥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특별 검사가 또 끈질기게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무기 거래의 규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it is not. As angry as I may be about activities undertaken without my knowledge, I am still accountable for those activities. 그간 인기도 있었고 비교적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레이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요. 풍자하는 만평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지는 이제 레이건을 비꼬고 있는 셈인데요. 레이건은 해가 뜨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자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근데 저희가 테이크 1에서 테이크 12번까지 갔는데? 그러네요. 말을 12번 바꿨나 봐요. 너무 무책임하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혹시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레이건은 위기를 살짝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안 됐구나. 레이건은 더 이상 콘트라를 지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이제 콘트라 말고 니카라과 안에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일종의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원조 기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금을 통해서 니카라과를 도왔던 게 약 450만 달러였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작전은 1990년 2월에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산디니스타의 반대편인 보수 야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라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끝났겠네요, 그러면. 예, CIA가 지난 몇십 년간 벌였던 비밀 공작의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서야 이런 비극이 끝난 거네요. 하지만 니카라과는 근데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실 중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요.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냉전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놨는데요.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풍자하는 만평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민주주의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냉전 시기 미국의 지도자들은 CIA 활동의 목표가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라틴 아메리카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냉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인데요. 여전히 냉전의 대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